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인센터죠. 기술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 회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도마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앞에 이제 제가 도마를 이미 일부러 지금 껴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 샘플을 지금 도마를 갖다 놨습니다. 실제 우리가 도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제가 이미 70% 이상을 완성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우리 그 회원님들이 하실 부분은 사포질하고 그 다음에 오일 먹이는 거, 이 작업을 오늘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도마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뭐 플라스틱 도마에서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삶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원목 도마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원목 도마들이 향균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일반적인 도마보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사실은 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일선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좋은 도마를 쓰면서도 관리를 잘 못해서 원목 도마는 곰팡이가 슬더라, 휘어지더라, 뭐 부풀이가 일어나더라,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로 할 것은요, 도마를 어떻게 사용하면 잘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도마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중에 가서 원목 도마 좋은 거 사셔도 관리 못하면은 뭐 한 1년 만에 그냥 이 도마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도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리고 또 오늘 부가적으로 이제 실제 이제 도마 체험까지 해보는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포항에서 공방을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온결 가구 공방이라고요. 20년째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포항에서 그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 그 다음에 여성문화관, 뭐 청소년재단, 청춘센터, 뭐 이런 다양한 관에서 하는 목공 수업을 제가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혹시 여기 포항 분들도 계시네, 그죠? 구룡포 그 아라예술촌의 활동 작가로 해서 제가 한 2년 반 동안 활동을 지금 했습니다. 자, 저 소개는 이제 마치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번 코로나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제 도마든지 어떤 정리 박스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키트화 했습니다. 키트화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 포장 이렇게 다 돼 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일 많습니다. 어떤 물건 지금 뭐 하나하나 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키트화 시켜서 배송을 해주고 이제 동영상을 보고 어떤 만들어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미리 제가 여기 이제 키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키트에 보시면은 우선 키친타올이 이렇게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닐 장갑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포가 준비되어 있죠. 사포. 자, 그 다음에 스펀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약병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오일입니다. 우리 도마 전용 오일입니다. 자, 이렇게 키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마는 이제 보통 이제 도마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보통 이제 요즘 플레이팅 도마라고 해서 플레이팅, 하나의 고급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건식, 그러니까 도마를 크게 나누면 섭식이냐 건식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섭식은 말 그대로 물이 축축한 김치를 선다든지 이런 걸 섭식 도마라고 해요. 섭식, 물이 직접적으로 담는 거. 자, 건식은 그러면 어떤 거냐, 우리 초밥 같은 거 있죠, 김밥 같은 거 있죠, 빵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섭식에 조금 건식에 해당됩니다. 건식. 그래서 주로 이제 요 2가지로 나눠지고, 그다음 사용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플레이팅 도마냐, 그냥 요리 도마냐. 이렇게 있는데, 플레이팅은 말 그대로 고급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도자기에 담고 막 이렇게 하죠. 요즘에는 음식을 고급 이렇게 원목에다가 이렇게 플레이팅을 탁 해놓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도마가 스크래치가 안 나느냐, 칼자국이 안 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스크래치 난다고 해서 안 좋은 도마고, 스크래치 안 난다고 해서 좋은 도마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내가 전업 주부냐, 그 다음에 죽도시장에서 고기를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도시장에 고기 쓰는 분은 매일 도마질하죠. 그래서 단단한 도마를 사용하면은 그 도마는 안 닳는데 금방 그 칼이 무뎌집니다. 다음은 무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다다다닥 튀어버립니다. 톡톡톡톡 튀어가지고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죽도시장 우리 고기 쓰시는 분들 보면요, 소나무 도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했죠, 오래 사용하면. 근데 그분들이 보통 칼집이 그러니까 안 파이고 이런 단단한 도마를 사용하면 좋겠다, 이래서는 이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좀 적당하게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 칼도 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목에 물이 더 덜 가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나는 요리를 1시간 정도밖에 안 해.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단단한 도마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집 난다고 해서 안 좋은 거고, 칼집 안 난다고 해서 좋은 거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요리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자, 원목도마는 사용하실 때 참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일 먼저 원목도마는 반드시 건조된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비틀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그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밑에가 곰팡이가 많이 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원목 도마를 사시게 되면은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물을 한번 이렇게 텁니다. 수돗물 터놓고 이렇게 충분히 물을 먹여주세요. 자, 충분히 물을 먹이는 이유는 물 코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흰 브라우스에 그냥 김치물을 탁 튀기면은 잘 안 지지, 시간 지나면은. 근데 그게 물에 한번 탁 적셔놓고 김치물 탁 튀겨도 바로 씻으면은 잘 씻어도 똑같습니다. 도마도 항상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수돗물에 한번 싹 이렇게 헹궈서 물을 먹이고 나서 마른 행주 있죠. 마른 행주로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 썰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요리를 하시고 나서는 바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놔둬버리면은 이제 시간이 들면은 베이죠. 자, 원목도마는 그렇게 항상 사용하실 때는 물 세척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주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헹궈서 닦아서 보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도마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자, 도마를 이제 한 몇 개월, 1년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처음하고는 다릅니다. 좀 왜 다르냐면은 이제 나무다 보니까 칼 자국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나무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새 것처럼 사용하시려면은 오늘 그 실습은 해볼 겁니다. 우리 사포가 시중에 가면은 이런 사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포를 충분히 문질러서 결방향으로 문질러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오늘처럼 사용한 오일을 재오일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시켜서 사용하면 새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써보니까 이게 자꾸 부풀이가 올라와서 이제 좀 거칠거칠하고 해서 원목도마 못 쓰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손때가 오히려 조금 묻은 상태가 더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시다 보면 물때하고 손때가 묻겠죠. 그럼 그걸 건조를 해서 사포질을 다시 해서 다시 오일을 넣어주면 새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마를 보관하실 때
제일 안 좋은 것은 햇볕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균 소독한다고 해서 햇볕에 이렇게 딱 내놓으면 그 다음날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마는 절대 햇볕에 놔놓으면 안 됩니다. 햇빛에 놓으면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늘이 이렇게 그늘진 곳에 그다음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데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 공간에서는 어떻게 보관하냐면은 얘를 이제 딱 쓰고 나서 원래 도마 원목 같은 경우는 도마 거치대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 이제 도마 거치대를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은 요거는 이제 다리가 달려서요 이렇게 놔놔도 큰 변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밑에 발이 없는 도마들은 이렇게 놔놔보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온도와 여기 온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습도량과 여기 있는 습도가 달라서 나무가 습도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마 같은 경우는 양쪽에 공기를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덜 합니다. 그래서 도마를 항상 보관 이렇게 세워놓거나 이렇게 세워놓거나 이렇게 세워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놔야 되는데 항상 요 밑에가 곰팡이가 많이 핍니다. 이렇게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습도를. 그래서 이렇게 놔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거치대에 놓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요런 도마 외에는 우리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오랫동안 도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도마를 샀는데 이제 보관을 잘못해서 이제 이게 바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다 이거 보세요. 수평이 잡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사용하시다가 너무 많이 좀 이렇게 움직인다 싶으면은 우리 그 행주 같은 거 있죠. 그걸 바닥에 하나 깔고 요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요 발이 있죠, 그죠? 발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이런 도마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움직이는 부위에 그냥 행주 같은 거 하나 딱 깔고 하면은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마 이 관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용하실 때 물에 한번 씻어서 사용하시라. 그 다음에 요리를 하고 나서는 한번 씻어서 두시라.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거치대에 세워주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걸 세워 두시더라도 이제 한쪽 방향을 이렇게만 계속 놔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 뒤집어서 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좀 온도를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세워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에 다 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누면 제일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하시다가 이제 좀 칼집이 났다, 부풀어기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사포질을 해서 다시 오일을 발라주면 됩니다. 집에 만약 오일을 바르실 때는 여기는 제가 이제 미네랄 오일입니다. 화학적인 아주 그 원소에서 가지고 와서 몸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이걸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집에 이제 덜 기름 있죠. 콩기름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그러면 새 것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관리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직접 이제 도마를 내가 만약에 이제 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제 도마를 오일 작업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건 제가 아까 한 70%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걸 키트를 받으시면은 무슨 작업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요. 사포가 여기 이제 있습니다. 사포. 자, 우리 사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사포는 항상 여기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럽겠습니까? 거칠겠습니까? 자,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럽습니다. 자,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러운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220번이라는 거 썼죠. 이제 요 수정에는 요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수정. 자, 이 수정은 하드 메이플이라고요.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중에서 단단한 나무. 그래서 결이 참 차분하죠. 이렇게. 차분한데, 여기에 이제 적절한 게 이제 220번 사포를,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사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접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딱 반을 접습니다. 자, 반을 접어서 하는데, 자, 이제 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무 요 결이 있죠? 자, 결이 있는데, 나무가 이제 요렇게 자라겠습니까? 안 그러면 요렇게 자라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란다. 이렇게 자라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나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무 이렇게 자랍니다. 여기가 나무의 밑부분입니다. 뿌리 부분입니다. 자, 요 위쪽에 잎부분입니다. 자, 나이테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 나무는 조금 덜한데요. 나무의 수정에 따라 우리 이제 원목 가구를 쓰실 때, 걸레질 하는데, 한쪽 면은 잘 닦이는데, 한쪽 면은 가니까 뭔가 부딪힌 느낌 있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걸레질을 하잖아요. 뭐 닦잖아요. 이렇게 닦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닦으면 여기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닦으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밀대 같은 거, 뭐 곡괭이 자루 같은 거 삽자루를 하다 보면은 쭉 미끄러지면서 베끼는 거 있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딱 주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일어나서 쭉 베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루를 반대로 돌려서 끼우면은 힘을 이렇게 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기본적으로 요렇다는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뭐 일어났다면 이렇게 쭉 베끼면 이게 쭉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대패질도 이렇게 하면 괜찮고요. 이렇게 하면 쭉 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 그걸 순결과 억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포질 할 때는요. 자, 우리가 이걸 결방향이라고 합니다. 결방향. 사포질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결반대라 그럽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는 여기에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도 표가 잘 안 납니다. 스크래치가 표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보면 바로 표 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 한번 볼까요? 저거랑 똑같습니다. 저거 브라인드 있죠? 브라인드가 이렇게 가면 울림이 한쪽밖에 안 생기죠?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전체 다 파장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하면은 요 결만 파지고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포질 해볼게요. 자, 사포질 하실 때는 뒤집어서, 자, 이걸 뒤집습니다. 여기 발이 있는데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날카롭죠? 요걸 다 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문을 깔고 하면 돌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요. 제가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돌려서. 자, 반대결이잖아요. 그죠? 반대결 하시면 45도. 제가 반대로 사포질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모서리만 없애는 겁니다. 자, 돌려서. 이렇게. 자, 그럼 요거와 요게 두 개 끝났습니다. 여기도. 밑에도. 자, 혹시 그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준비해서 마스크를 꿰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간이 많으면 이거를 더 많이 깨끗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하여 제가 이제 다리 밑부분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손을 만져도 전혀 안 다치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세워서 여기에 제가 1차적으로 좀 해놨습니다. 근데 요걸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자, 여기도. 특히 이런 모서리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결 방향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 반대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반대로 하실 때는, 자, 이걸 이렇게 꼽치면은 여기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자, 45도. 요 모서리만 없애는 겁니다. 자, 여기만. 자,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도. 이렇게 꽂히지 마세요. 사람들 꽂혀서 막 하는데, 45도.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모서리가 다 끝이나 이렇게 만져보면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자, 손이 굉장히 이제 이거랑 다르지. 그죠? 네. 이걸 이제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면을 가지고 이제 3분 밀어줍니다. 살짝. 사포질 하실 때는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쓱쓱쓱. 소리가 아주 정감 있죠? 예. 자, 이렇게. 자, 여기 하니까 이제 일어나죠. 자, 뒤집어서. 이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먼지 좀 나죠? 그래서 마스크 끼고 오시고.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사포가 거의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요거 사포 다 했잖아요. 다 하시면은, 자, 제가 이제 키친타올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거. 여기도 깨끗이,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차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지를 2장을 딱 준비하면 좋습니다. 준비하셔서 이걸 이제, 자, 여기다가 이제 칠을 할 겁니다. 자, 칠을 하실 때는, 자, 안에다가 면장갑 하나 끼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한데 면장갑 하나 끼시고, 이 비닐 장갑을 이렇게.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미네랄 오일이라고요. 요게 이제 무독성입니다. 무독성. 독성이 전혀 없고요. 요건 이제 도마 전용 오일입니다. 우리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이거 말고, 콩기름이라든지 들기름 하시겠다. 그러면 그걸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방법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열어서, 자, 오일을 이렇게 좀 바로 부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스펀지에 이렇게 묻혀도, 자, 오일을 하시면은, 자, 이제 날라집니다. 이렇게 했죠? 충분히 이렇게 문지르세요. 자, 오일이 먹으니까 달라지죠? 예, 조금 진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시다 보면은 나무가 특성상 색깔이 조금 짙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이게 이제 스펀지를 하는 이유는요, 문지르면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침투가 훨씬 잘 됩니다. 빠지지 말고 구석구석. 이 스펀지 원리가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요. 힘 빼면 걷어들입니다. 실제 없는 것 같지만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앞쪽이 우리 나무의 절단면입니다. 여기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먹죠. 한번 보세요. 여기 한 부위와 안 한 부위. 자, 여기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측면. 예, 그래서 용기에 제가 한 2분 할 거를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도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자, 이 보세요. 자, 많이 문질러주면은 많이 문질러줄수록 좋습니다. 예. 자, 보세요. 제가 보세요. 방금 했는데도 금방 먹죠? 이게 금방 스며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보세요. 한 번 했는데 이 정도 반도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를 또 말려셨다가 집에 가서, 마르면은요, 사포질을 요걸 살짝 하세요. 오일 작업하실 때는 사포질 할 때마다 사포질 해야 됩니다. 그쵸.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제 오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일이 마르면서 약간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오일 특성상,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포질을 그때그때 해주는 이유는, 다음 오일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크래치를 한번 더 내주는 겁니다. 살짝살짝. 그래서 오일이 훨씬 더 잘 먹죠. 그래서 금방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들을 또 한번 해가,
자, 이렇게 이제 충분히 이제 먹여주고 나서요. 이제 이 상태에서 오일을 다 먹였잖아요. 그죠? 그냥 스펀지질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얘가 침투가 깊숙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충분히 먹이고 나서 이제 이 다시 그 키친타올을 털고 나서 이렇게 조금 틀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닦아주세요. 이렇게. 천으로 닦아도 괜찮습니다. 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걸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건조되는 시간은 최소한 6시간 이상이 지나야 완전히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거의 3일씩 갑니다. 3일, 72시간 정도 가야 건조가 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시면은 이제 건조가 됩니다. 건조가 되면 손으로 약간 만져보시면은요, 약간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포질해서 살짝만 해줘도 돼요. 주기적으로 이 오일로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우리 집에 그 들기름이 없으면 참기름 같은 거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붓으로 바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붓으로 발라버리게 나면은 콩기름도 마찬가지고 들기름도 마찬가지고요. 건조되는 시간이 아마 한 달 가도 건조가 안 될 겁니다. 우리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식용유 있죠, 식용유. 집에 이제 우리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샘 대리점을 한 5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실 때 항상 요리하시는 후드를 돌려야 되는데 후드를 돌린 집과 안 돌리는 집의 차이점은 싱크대에 딱 뜯어보면요, 이제 전기가 위로 올라가서 그 싱크대 위쪽에 달라붙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지하고 습기가 끈적끈적합니다. 근데 후드를 잘 사용하신 분들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만약에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놓잖아요. 내가 닦지 않으면 아마 한 달 이상 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천이나 스펀지에 오일을 먼저 충분히 침투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발라주면 좋은 것이 아니고 얘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우리 손에 핸드오일 있죠, 핸드오일. 많이 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짜서 이렇게 충분히 섬에 들게끔 하는 거. 많이 하면 손이 찝찝하잖아요. 이 오일도 똑같습니다. 많이 하게 되면은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이 좀 부푸른 듯한. 그래서 적게 해서 여러 번 칠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촌에 가면은 예전에 이제 황도 바닥에 그 종이 깔고 콩기름을 많이 발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얇게 계속 이렇게 해줘야 그게 이제 건조가 되면서 두껍게 되면서 이제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도마 역시도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아무리 좋은 도마라도 관리 안 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목 도마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도마는 지금 보면은 똑같은 나무지만은 여기에 아마 나눠진 것 중에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칠해 놓으면은 나름대로 지금 완전히 칠했을 때와 칠 안 했을 때 완전 차이가 나죠. 이렇게 이제 몇 번 칠하다 보면은 도마 이제 수명이 이제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적어도 요 오일을 제가 지금 요 정도 넣었는데 한 3번 정도를 바르세요. 3번 정도. 첫날 여기서 한번 바르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마르고 나서 사포질 한번 하고 한 번 더 바르시고, 또 충분히 건조해서 또 사포질해서 한 번 더. 다음번에 사포할 때는, 그때는 이제 처음에 사포하실 때는 이걸 부드럽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하실 때는
잔류 오일이라든지 부푸른 것만 살짝 제거하는 겁니다. 스크래치 내주는 거. 만약에 사포가 없으면은 집에 우리 그 청수샘 있죠. 청수샘 옛날에 그 녹그릇 닦을 때 그걸로도 닦아도 상관없는 수세미로 이렇게 결 방향으로 해주고 나서 깨끗이 제거하고 오일을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도마가 이제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도마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떤 도마든 집에 이런 도마를 쓰고 있는데요. 예. 여기 파인데 그것도 지금 사포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기름을 발라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집에 이제 원목 도마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패였지, 그죠? 그거를 집에서 손으로 해서는 다 갈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공방이라든지 안 그러면 목공소 같은 데 가면 수압 대패가 있습니다. 수압 대패 한 번만 싹 밀면은 이제 밀고 나서 이제 사포질을 하고 나서 이제 오일 작업하면은 뭐 거의 새 거와 똑같죠. 그래서 원목의 장점은 사실 그런 게 장점입니다. 내가 이제 좀 많이 파였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주위에 공방이 있었으면은 다시 한번 대패질 하고 나서 다시 해주면 단지 이제 요 두께만 얇아지죠. 충분히 이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다 내가 이제 이 발이 좀 안 맞다. 지금 맞잖아, 그죠? 안 맞다 그러면 불명이 뜨는 부위 한 부위 있습니다. 그 부위를 사포로 해서 살짝 뜨는 부위는 안 놓고 높은 부위 있죠. 그거를 살살 이렇게 깎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평이 맞아 들어가고요. 또 안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행주 같은 거 깔고 놓고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굉장히 쉽죠? 제가 이미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요 작업 절차에 하시면 되고요. 혹시 하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도마 사용법하고 관리법하고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체험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